남북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삐라 살포의 불만을 나타내며 이미 합의된 날짜에 불응한 북측도 문제지만 대북전단 논란을 방관한 우리 정부 역시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대북전단 이른바 삐라 살포 문제 때문에 계속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위급 접촉이 결국 무산되는 겁니까? 예, 북측이 어제 정부를 향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우리 정부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북한의 태도로 남북의 합의에 따라 제의한 10월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라는 북측 요구에 대해서는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이제 북측 요구 어제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 별다른 입장은 안 나온 겁니까? 예, 이 시간까지 접촉 제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촉은 사실상 무산됐고요. 북측은 어제 국가안보실로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릴 것인지 남측의 책임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면서 고위급 접촉 무산의 책임을 정부 측에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오늘 여론조사 주목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정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 사실상 포기 문제, 그리고 또 대량 무기 구매 문제. 우선 그 전작권 포기와 관련된 여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죠. 예, 먼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박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보면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가 지난 25일과 26일에 걸쳐서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과반인 51.2%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전작권 환수를 어긴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8%대에 그쳤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무기를 미국에서 구입하는 문제가 전작권 환수 연기의 대가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비판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미국산 무기 구입이 대가성 구매라는 주장에 대해서 52.3%가 공감했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7.8%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의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신뢰 그리고 실리를 모두 잃은 결정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쏜 물대포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 한미 FTA 저지 집회에 참여했던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경찰의 물대포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물대포에 맞아서 고막이 손상된 박 대표에게 120만 원, 뇌진탕을 진단받았던 이 대표에게는 8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박 대표와 이 대표는 여의도에서 열렸던 한미 FTA 저지 범국민 대회에 참가한 뒤에 국회와 한나라당 당사로 행진을 했는데요. 영등포 경찰서 측이 행진을 막으려고 쏜 물대포에 얼굴을 맞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대포를 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시위대의 행진거리가 길지 않았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거나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대포를 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경찰이 물대포를 쏘기 전에 구체적인 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불법 집회니까 해산하라는 방송만으로는 적법한 해산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수도 요금을 또 인상을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행부 권고에 따라서 지난 6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하수도 기업 203곳을 포함한 자치단체 공기업 250여 곳은 1조 2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안행부가 현재 원가의 35%인 하수도 요금은 2017년까지 2배 정도 올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상수도 요금 역시 현재는 원가의 82.6% 정도인데요. 이 요금을 90% 수준까지 인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을 이제 올리는 건데요. 예. 이게 그러면 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예, 상수도 요금의 경우에는 이미 지자체 9곳에서 인상됐고 또 향후 10곳의 지자체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수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상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요금 인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거나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 이게 수도 요금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예, 수도 요금에는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책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하튼 그러면 하수도 요금은 비중을 높이면 또 상수도 요금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그 원가 기준의 금액 자체를 올렸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 오른 것보다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오늘 차기 대권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 이른바 친박 의원들 모임인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서청원, 안홍준, 윤상현, 이완구, 홍문종 의원 등 친박계 의원 30명이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주제가 2017년 차기 대선 지지도 판세였고 부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출마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중심으로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안철수 현상이 사라진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무당파층이 반기문 총장을 보다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대표 경우에는 당 외 사람이고요. 당내 의원들은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네, 안홍준 의원은 특히 반기문 총장의 임기가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진다고 말했고요. 유기준 의원은 최근 반 총장을 만났다면서 전체적으로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반 총장 스스로 정치권에 몸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임기 중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기준 의원이 말했다는 전체적으로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 예. 이게 반기문 총장의 말이라는 겁니까? 예, 반기문 총장의 말을 전언을 한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해석을 어느 쪽으로 할지는 유기준 의원이 말하는 의도에 따라서 전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기준 의원은 그 반사무총장 스스로가 임기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임기 문제만 해소가 되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전 인수를 했을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반 사무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네, 지난 21일에 한길 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갑자기 대선 지지율 1위로 등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위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무려 39.7%로 박원순 시장, 문재인 의원 등 그런 다른 후보분들을 월등하게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한길 리서치에서 지난 17일부터 18일 사이에 조사했던 내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보도됐던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40% 가까운 지지를 받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왔군요. 예, 그 전에는 박원순 시장 또는 여권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대표적인 주자로 거론됐는데 갑작스럽게 반기문 총장이 월등하게 높은 지지율로 후보로 거론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예,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는 김무성 대표의 차기 대선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했다 이런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발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베이징 개헌론 이후 친박계에서 비박인 김 대표를 제외하고 새로운 대권 주자를 띄우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퇴 선언을 한 것도 또 눈여겨봐야 될 변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 FBI가 짝퉁 뉴스 사이트를 만들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미국 비영리 단체인 전자프론티어 재단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폭로한 사실인데요. 지난 2007년 FBI가 폭탄 테러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사 시애틀 타임즈의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용한 것이 확인된 겁니다. 네, 이 지역 언론사 가짜로 만들어서 테러 용의자를 어떻게 잡는다는 거죠? 네, FBI는 우선 가짜 언론사 사이트에 테러 용의자의 협박 내용을 담은 가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읽게 된 용의자의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침입시키고 IP 주소를 확보해서 신원을 밝히는 일종의 함정 수사였습니다. 그 결과 테러 용의자를 검거하면서 수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애틀 타임즈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인 공권력으로 시애틀 타임즈의 명성을 악용했다. FBI의 행동은 선을 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지워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